자, 청라 중3들 2015년도에 출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4월인데요. 일단 먼저 3번부터 한번 볼게요. 3번은 광물 자원이 했어요. 우리가 자원의 의미를 따지면 에너지 자원과 이제 광물 자원, 그 외에 뭐 수자원이라든지 공기 자원, 토양 자원, 뭐 기타 등등 하다가 나중에 관광 자원까지 이제 넘어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물이라 했습니다. 이 광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탈, 금속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면 그렇죠? 재련이 필요하다 하겠어요. 질문인데요. 흑연과 석영은 비금속입니까 했어요. 예, 흑연 비금속이죠. 석영 당연히 비금속이네요. 고령토는 화산광선에서 나옵니까 했어요. 여러분들 과거 풍화를 배워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풍화에 대해서 고령토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면 장석이 물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가수분해죠. 그렇게 해서 고령토가 만들어집니다. 풍화를 받았다는 것은, 과학적 풍화를 받았다는 것은 얘는 퇴적광선입니다. 그래서 니은이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불이네요. 불은 재련 과정이 필요하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3번 답을 해봤습니다. 광선이 퇴적 광선 말고 또 어떤 광선이 있을까요? 하면 암석의 종류가 화성암이 있죠. 그래서 화성 광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성 광선이 있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금속이 주로 화성광산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예, 바로 이 구리 역시 화성광산에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변성광산의 대표적인 건 흑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일련의 풍화작용이라든지 퇴적작용이라든지 그런 거 들으면 퇴적광산이라고 답하셔야 하겠다고요. 이래서 자, 16번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구에서 내행성 AB까지 거리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행성이 누구 있습니까? 수성과 금성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성은 공전 주기가 88일, 회합 주기는 약 넉 달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회합 주기가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빨리빨리 회합 주기가 돌아오는 게 누굽니까 하면 A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Y축이 뭡니까 하면 지구에서부터의 거리잖아요. 지구와 플래닛 사이의 거리인데요. 빨리빨리 돌아오는 놈이 누구다? A고요. 점선으로 오래 걸리는 게 B예요. A가 당연히 수성일 수밖에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구에서 멀다 있는 뭡니까 하면 외압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에 제일 가까워 하면 외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쪽으로 외압이 되겠네요. 외압에서 외압까지 회합 주기가 채 1년이 안 되는 건 수성뿐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외압에서 내압으로 온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이건 동방에 있는 거죠. 요 시간 라인은 동방이에요. 외압에서 내압까지는 동방입니다. 요 라인은 동방입니다. 동방은 동쪽 하늘에서 본다. X죠. 동방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보는 겁니다. 매번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쪽 라인이 이제 서방이 되겠죠. 서방은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고요. 16번 이해됐습니까? 네. 계속 내가 색깔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색깔을 부여한댔죠. 빨간색의 의미는 뭐라고? 동방이에요. 파란색은 서방으로 계속 쓰려고 노력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뜻을 골라냈는데요. 1번, 실선 A가 수성을 뜻하고 점선 B는 금성을 뜻합니다. 1번 제대로 되겠죠? 네. 최대 이각은 A가 작다. 수성의 최대 이각은 약 28도, 금성의 최대 이각은 약 48도 되고 있습니다. 회합 주기는 A가 길다고요?
훨씬 짧죠. 회합주기 A가 짧습니다. A 수성의 회합주기가 약 넉 달로서 책 1년 해야 되는 유일한 행성이고요. 금성은 한 1.5년 됩니다. 회합주기 제일 기름은 화성인데요. 대략 2년 조금 더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 16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뒤에 4번에 동그라미 기억 시기는 했어요. 동그라미 기억이 바로 이 부분은 동그라미 기억이라 하네요. 내 학교 처리가 당연히 역행하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기억 시기의 B는 했어요. 기억 시기의 B는 이런 그림이네요. 그지? 외압에서 B는 이렇게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외압을 이미 지나왔다는 것은 금성도 동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방이니까 해진 뒤에 서쪽은 내려서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16번에 갔습니다. 20번 얘기해 볼게요. 20번 우주망원경을 나타냈네요. 그래서 가는 X선 망원경이 되겠고요. 아마 찬드라 X 우주망원경인 것 같습니다. 반면 나는 적외선이네요. IR. 요거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보이고 있네요. 알겠습니까? 네. A와 B는 천체를 관측할 때 지구의 대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요. 지구 대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주 공간으로 올려 보이는 겁니다. 지구의 대기가 영향을 잘 받지 않겠다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과 그리고 전파 영역이에요. X선이나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구 대기의 영향을 받아요. X선, 파장이 짧은 X선은 고에너지 또는 고온의 천체를 관측하는 거죠. 높은 애들 방출하는 현상을 관측할 때 볼 수가 있다. 미연 괜찮죠? 이거 직광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 능력 중에서 직광력이라 불러주는 놈은 구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구경이 얘는 1.2고 6.5 몇 배 정도 차이 나죠? 한 5배인데요. 구경이 5배라면 직광력은 구경의 제곱에 비례하게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약 5배가 아니라 약 25배 정도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직광력 구경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구경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이런 걸로 놓치면 안타깝죠? 이해됐어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인데요. 천구의의 별 A, B 충분할 태양의 위치를 나타냈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구가 가운데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지구의 적도, 지구 자전축이 연장되겠는데요.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게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되고 있습니다. 천구의 적도는 저기가 0도 값을 가집니다. 예, 폴라리스 여기는 당연히 저기가 플러스 90도를 가지죠. 그래서 이쪽 라인에 있는 부분은 양의 저기를, 저기 값이 0보다 더 큰 양의 저기를 가진다 하겠고요. 이쪽 라인에 있는 것은 음의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점이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이쪽에 충분점을 하면서 충분한 태양을 잡아놨습니다. 이쪽 라인이 되면은 여기는 적경 알파가 0도가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질문 보는데요. 남주보는 A가 태양보다 높습니까? 했어요. A의 적은 얼마예요? 플러스 30도죠. 예, 당연히 충분할 태양보다 남주보도가 더 높죠. 우리 남주보도 어떻게 됩니까? 90 위도에 플러스 저기 이렇게 썼는데요. 어차피 90 위도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저기 값이 클수록 남주보가 높습니다. 실상 A의 저기가 30도였기 때문에 태양은 아무리 저기가 높아봐야 플러스 23.5도를 못 넣습니다. 따라서 A는 항상 그 추운 날이 아니라 하진 날이 된다 하더라도 A의 남주보도가 태양보다 더 높아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B는 했어요. B는 적경이 한 4시 반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까? 네. B의 적경 알파가 4.5시 정도 됩니다. 해가 진 뒤에 적경이 더 크다 이런 것입니까? 하면 나중에 남중한다. 근데 이게 적 위가 갔기 때문에 일주권이 갔기 때문에 결국엔 4시간 반보다 더 나중에 뜨고 나중 4시간 반 이후에 남중하면 4시간 반 이후에 진다 되겠습니다. 이게 해진 뒤에 4시간 반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쪽 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B는 해진 뒤에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 남중합니까 해요. 이건 적경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하죠. 적경이 A가 작네요. A가 먼저 남중해요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퀘스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황도를 1번처럼 그려야 될까요? 2번처럼 그려야 될까요? 황도를 그린다면요. 1번. 예, 당연히 황도는 1번처럼 그려야 되죠.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황도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단식의 방향이에요. 관측자가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서 보면 충분점 해갖고 이렇게 도는 게, 자, 어느 움직이고 있지? 왼손. 이게 적경이 증가되는 단식의 방향, 서에서 동으로. 어디가요? 17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저 위가 동일하다 있는 거라고 남중고도가 동일하다 또는 일주권이 동일하다 되겠고요. 저기 델타가 크다 의미는 남중고도 그만큼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경 알파가 동일하다는 것은 동시에 남중한다 되겠고 적경 알파가 작다는 의미는 먼저 남중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적경 알파가 작은 놈이 먼저 넘겨갑니다. 그리고 호, 두 별의 적 위가 동일하면 일축의 동일하다면 적경 알파가 작은 놈은 먼저 남중하고 먼저 뜨고 먼저 치는 이런 패턴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시죠. 자, 18번 외계행성 탐사의 방법인데요. 가는 식현상을 이용해 봤습니다.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갈 때 별빛을 약간 어둡게 만들 수 있는 나는 도플 효과를 이용했네요. 도플 효과는 행성이 움직이면서 별을 약간 흔들어요. 그래서 별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청색변이, 멀어질 때 적색변이,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를 확인해 본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도플 효과를 다른 말로 시선, 속도라는 것을 쓸 수 있겠고 적색변이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가에서 A는 했습니다. 식현상에서 밝기가 어두웠다가 또 어두워지는 이거는 행성이 한번 앞을 지나고 또 앞을 지날 때까지니까 당연히 공전 주기가 해당할 수 있죠. 가에서 A는 행성의 공전 주기와 같다. 괜찮죠? 나에서 별빛의 적색편이는 지구와 가까워질 때 별이 가까워지면 적색편이겠습니까? 가까워지면 적색편이죠. 이게 당연히 수업했고요. 나는 행성의 공전표의 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에 수직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관측 방에 대해서 별빛이 굉장히 이렇게 수직하면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도플효과도 제로예요. 식현상이든 도플효과든 시선 방에 대해서 행성의 공전의 도면이 수직이면 둘 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대신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되긴 하죠. 다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플효과라든지 식현상 이건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만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이전 주기같이 못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11, 14, 15, 8 자, 11번 볼게요. 그러면 대기 대순환의 모습이에요 했습니다. 위도 0도, 적도 근처에서 상승한 공기는
위도 30도 인근에서 큰 하단 기류가 저죠. 이 순환을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위도 90도 그 근처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는 역시 극순환인데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서로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에요. 하면 그 사이에 30에서 60도 사이에는 간접 순환으로 헤드 순환이 하단 기류와 함께 쑥 내려오네요. 여기서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순환을 하면서 또 위로 올라가네요. 위로 상승 기류에 대한 것은 저압대인데요. 여기는 한대 전선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여기가 패럴 순환이라는 간접 순환의 위치가 되겠고, 실상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순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대륙권 개념, 대륙권의 높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기억, 직접 순환은 A하고 C가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라 했던 기억 얘기가 맞죠? 무역풍 위도 30에서 60도요? 여기는 편성풍 지역이죠. 0에서 30도, 여기가 무역풍대예요. 이게 틀렸고요. 연평균 강수량은 30도 지역이 많다? 여기는 고압대예요. 여기는 고압대라는 것은 맑은 날이 많고요. 비가 잘 안 내려요. 대규모 사막들이 주로 이 위도 쪽에 몰려 있어 하겠습니다. 11번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예, 14번 또 엘니뇨, 라니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질문은 평상시에 비해서 수온 편차를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수온 편차입니까? 동태평양 쪽입니까? 서태평양 쪽입니까? 예, 동태평양 쪽이네요. 페루 인근을 수온 편차를 보았습니다. 수온 편차가 A 시기는 수온이 내려가 있어요. 페루 앞바다가 수온이 많이 내려갔대요. 왜? 신축수 용성이 너무 심해졌던 A는 라니냐 시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반면 B 시기는 어떻습니까? 하는데 B 시기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올라가 있는 시기네요. 여기는 엘니뇨 시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옳고서 뭐라 했습니다. A 시기는 라니냐였다 했던 기억력이 옳고요. 인도네시아 연평양 사람은 B 시기가 많습니까? 하는데 엘니뇨가 되면요 뜨거운 물을 제대로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으로 잘 못 보내요. 그래서 엘니뇨가 되면 서태평양 쪽으로 오히려 건조, 가뭄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강수량이 많을 수가 없네요. 반면 라니냐가 됐다는 뜻은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으로 보내서 인도네시아에 홍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연평 강수량은 A 라니냐 때 더 많다라고 고쳐야 될 것이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페루위안에서 용수는 A 시기가 강하다. 라니냐 때 왜 이렇게 페루 앞바다 수온이 낮아졌습니까? 하면 뜨거운 물을 많이 보내고 신축수 용수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페루 앞바다는 라니냐 시기에는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엘니뇨냐 무지하게 나와요. 이게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은 생 동영상 타고 들어가면 엘니뇨, 라니냐 또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 뒤져다 보면 엘니뇨, 라니냐 이것도 설명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꼭 봐주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정리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15번, 18번 조금 더 할게요. 정리해. 김희태가 오늘 노동대 이러시네. 동아리 하고 있대. 세라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항상 하는 말이 없어.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도 37도 지역인데 4시간 전후 북두칠성 위치를 나타냈죠 했습니다. 북두칠성 이건 당연히 북쪽안에서 보이는 거죠. 북점 위에 폴라를 써 있습니다. 이 지방의 고도는 그 지방은 위도가 되겠고요. 37.5도라고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따라서 일주운동은 북극성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했습니다. 따라서 B에 있던 게 그래서 4월 1일 동시 4월 1일 0시 그 다음에 또 A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북극성의 고도가 53도라고요? 네. 위도 37도랬군요.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만큼
그래서 37도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4월 1일 4시라면 이쪽에 와 있어야 되겠네요. 북두칠성 위치는 A였다. 괜찮죠? 네. 6월 1일 0시에 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연중 시켜야 되겠죠? 지금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2달이에요. 60일 정도 지났어요. 연중운동 방향도 뭐였기 때문에? 반시계, 북쪽으로 가서 반시계였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따라서 6월 1일 B형시가 되어도 A의 위치가 된다 하겠다고요. 되겠나?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야? 7월 17일이죠. 자, 7월 17일 밤 9시를 볼게요. 동남서 어떤 별이 천국이 쪽도 있었다 할게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7월 17일 밤 9시에 기억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천국이 쪽도 있었기 때문에 관측자 입장에서 이렇게 30도, 30도, 30도 잡아놓을 수 있겠네요. 자, 10월 17일 밤 11시를 잡을게요.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30도 일주운동 해야 되죠? 2시간이니까 일주운동해서 미연 위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 달 줄게요. 8월 17일 밤 9시 디귿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네요. 7월 17일에서 8월 17일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연중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같고 그래서 디귿의 위치도 이쪽이어야 되겠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뭘 써야 될까? 8월 17일 밤 11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일주운동을 시켜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색깔 있으면 이해됐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4월 1일 0시에 북두칠성 위치가 기억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기억의 위치 4월 1일 밤 12시였습니다. 미안 4월 1일 어디서 이럴까? 미안 4월 1일 밤 새벽 4시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60도를 보내야 되겠죠? 4시간 지났으니까 60도 보내서 니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파란색 이건 2달 지났어요. 6월 1일 새벽 밤 12시라고 한다면 어디에 와 있다고? 여기로 디귿의 위치가 이쪽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됐어? 네. 그리고 6월 1일 새벽 2시만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30도 더 가서 리얼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맞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중간을 빼버리고 이렇게 질문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반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동에서 서로. 그래서 동남 서쪽 하는 시계 방향으로 일주일동. 다음에 북쪽에도 역시 이 북쪽에서 이쪽 방향이 뭡니까? 하면 동쪽 방향이고요. 여기 방향이 서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알고 보면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시계 방식할 때는 북쪽에서 반시계로 표현할 뿐이라고요. 이래서 네. 15번 문제였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라스트 질문이에요. 8번 문제. 우리나라 주변에 지상일기도 온대요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이라고 했는데 온대저기압이 일본 쪽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을 그리기어요 하겠고요. A 쪽에 아주 쪼밀한 요 등압선 포함인데 A는 뭡니까? 예, 열대저기압 태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열대저기압과 B 온대저기압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싶은데요. 그래서 P에서는 했습니다. P 포인트는 주변 기압이 1008, 1012. P 포인트는 여기서는 고기압이죠. 되겠습니까? 네. 고기압이기 때문에 하강줄이다. 기억 맞죠? 네. A 태풍이 육지에 상륙해요. 태풍 세력이 약화돼요. 태풍은 열대 저기압인데요.
저기압 세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기압이 더 떨어지는 겁니까? 높아져야 되죠. 저기압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기압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육지에 상승하면 세력이 약해지면서 중기압은 높아진다 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고요. 됐습니까? A와 B 모두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발생합니까? 근데 A가 이런 기단을 가져옵니까? 태풍 그런 거 상관 없죠. 태풍의 에너지와는 수직에 연결이 되겠고 찬 기단, 따뜻한 기단 그런 거 상관 없습니다. 반면 온대저기압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회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8번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하시고 다음번이 2015년 실시했었죠? 2016학년도 6월 쪽으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하십시오.